늦은 오후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강민혁과 이서진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강민혁은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내며 자리를 옮길 때마다 바닥을 샅샅이 살폈고, 이서진은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가방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분명 이 근처에 두었을 텐데 말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어떻게 된 걸까요? 이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소. 내일 계약건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텐데.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지원이 길가에 놓인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집어들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방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며 한지원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한지원은 가방을 들고 서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당황한 듯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학생?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가방? 한지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방을 찾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가방 같은데.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강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봉투에 계약서가 있고 갈색 봉투에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화장품과 지갑도 있을 겁니다. 한지원은 천천히 가방을 열어 확인해 보았고 강민혁의 말대로 물건들이 정확히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원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여기 가방 받으세요. 한지원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강민혁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모든 물건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강민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서진은 한지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낡은 느낌이 났습니다. 구두도 달아 있었고 가방도 오래 사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눈빛은 맑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원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민혁과 이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을 만나다니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강민혁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한지원에게 다가섰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구나. 받아주면 좋겠어. 한지원은 강민혁이 내민 현금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서진은 한지원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교복이지만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구두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역시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마음이야. 내가 받아주면 우리도 기쁠 것 같은데. 이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옳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면 그건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강민혁과 이서진은 한지원의 대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지원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다시 부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한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2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액의 사례금을 거절하던 한지원이 갑자기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의아했습니다. 물론 빌려줄 수 있지.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한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알아보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갈 교통비가 모자라서요.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돌려준 소녀가 고작 2만 원의 교통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병환으로?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동네 의원에서는 큰 검사를 못한다고 해서. 강민혁은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며 한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단다. 근데 2만 원으로 충분하겠니?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해요. 꼭 갚을게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니?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김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하는데 거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2만 원을 빌려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학생,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어떨까? 이서진이 제안했습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있는데. 한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믿을 만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차로 가면 금방일 거야.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 김포 외곽이에요. 좀 멀어서. 한지원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우리한테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강민혁과 이서진은 한지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가방을 돌려준 선한 마음씨도 감동적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세단이 김포 외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부는 백미러로 한지원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지원아, 학교 생활은 어떠니?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대신 넓은 논밭과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혁은 이런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저기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지원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패인 곳이 많았고 가로등도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 집이에요. 한지원이 가리킨 곳은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담장의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반쯤 시든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작은 빨랫줄에는 몇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나오셨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원아, 왜 이제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얼른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강민혁과 이서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손님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서진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이를 태워다 드렸어요. 한지원이 얼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이 저를 태워다 주신다고 하셔서 버스비도 아끼고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낯선 분들께 폐를 끼쳤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이죠.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원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할머니가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강민혁과 이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가정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할머니가 사용하는 듯한 낡은 안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파의 가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한지원의 손에서 약을 받아드시며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땠니? 검사 받을 수 있대? 한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이서진은 한지원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검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원아, 이서진이 불렀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니? 한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MRI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한지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동네 의원에서 주시는 약만 먹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한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혁과 이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가방을 찾은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편의점 알바를 구해볼까 해요.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지원아.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야지. 알바는 절대 안 돼. 이서진은 할머니와 한지원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교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종이를 발견했고 그것이 성적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아, 혹시 그 종이가 성적표니?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한지원은 얼른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한지원은 망설이다가 구겨진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이서진은 성적표를 펼쳐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과목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전교 상위 1%네. 이서진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중학교 때도 늘 상을 받아왔죠. 강민혁은 거실 벽에 걸린 상장들을 보았습니다.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봉사활동 표창장이 빼곡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한지원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고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원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키웠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기 전까지는 미용실에서 일하셨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손길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진은 주방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녹슨 자국이 보였습니다. 방 구석에는 접어둔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들 것 같니?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큰 병원에 가보니까 검사비만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하면 300만 원은 더 들 것 같대요. 할머니가 한지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큰돈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지금처럼 약 먹으면서 지내면 돼. 안 됩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한지원이 찾아준 9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진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서진이 강민혁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지원은 부부의 대화를 듣고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바를 해서. 지원아. 강민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야. 이서진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너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도 알게 됐단다. 그런 내가 공부는 접어두고 알바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고맙지만 그렇게 큰 돈을. 강민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지원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인재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지원의 입가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민혁이 내민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한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대신 우리에게 약속해줬으면 하는 게 있단다. 한지원은 궁금한 눈빛으로 이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관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알바는 절대 하지 않기. 이서진이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기. 셋째, 나중에 내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기. 강민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이를 도와주고 싶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한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원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거예요. 한지원은 봉투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혁이 한지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도 지원이 같은 학생을 만나서 정말 기뻐.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렴. 이서진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한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내 연락처야.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렴.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한지원은 창가에 서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원아, 장학재단 이야기는 내일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큰 병원에 가보려고요. 이제는 할머니 다리 수술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혁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병원 예약도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 할머니가 차를 들고 나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집에 와주시다니. 부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한지원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한지원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과 기쁨의 순간들이 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민혁과 이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들르겠습니다. 어르신. 현관문 앞에서 한지원이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서진은 한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차에 오르며 강민혁과 이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한지원과 할머니는 강민혁이 추천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지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이서진이 한지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척추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만 잘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수속은 오늘 바로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서진이 앞장서서 이번 수속을 도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하고 깨끗한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한지원이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한테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한지원이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강민혁은 병실 밖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러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수술 전 검사들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편히 쉬세요. 한지원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내일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이서진이 한지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돌봐드릴게. 너는 학교에 가서 공부에 집중하렴. 강민혁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머니 옆에서 간병인처럼 있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어떡해요. 이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죠. 밤이 깊어갈 무렵 한지원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강민혁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한지원은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통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이서진이 한지원의 손에 카드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생활비야. 매달 일정액이 충전될 거야. 한지원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서진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한지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자신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지원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고 한지원은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성적표 받았지?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한지원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한지원은 담임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교 1등이구나. 정말 대단해. 요즘 집중력도 좋아지고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 한지원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건강도 좋아지시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요. 하교 후 한지원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이서진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지원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걸음걸이도 한결 나아져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성적표 받았어요. 한지원이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이서진이 성적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전 과목 만점이네. 정말 자랑스럽다, 지원아. 그때 강민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께서 지원이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한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후원하는 영재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원이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셨어. 할머니는 기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거잖아.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한지원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하나둘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한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원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강민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한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장학생 인증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재단의 장학생이 된 거야. 봉투를 받아든 한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저 내 꿈을 향해 달려가면 돼.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이제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한지원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후배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도 꼭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한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김포의 한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법학 전문 대학원생이 된 한지원이 강민혁, 이서진 부부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진은 자랑스러운 듯 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니. 한지원은 장학재단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중학생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 상담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들의 가방을 주워드렸잖아요. 한지원이 레스토랑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런 훌륭한 제자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야. 이서진이 한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춤도 추신대요. 한지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중에 판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공정한 판결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서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판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은 장학금으로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저울 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인 저울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서진이 감동한 듯 저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정의로운 법정, 그리고 선생님들께 받은 은혜를 담았습니다.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감동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내 꿈을 향해 달려가렴.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앞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잃어버린 가방 하나가 만들어낸 인연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날의 선생님들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한지원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학생이 무언가를 주워 주인을 찾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김포의 거리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고 한지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